안녕하세요.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요, 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요? 가족의 도박에 빠진 가족 구하기라고 우리 김한우 선생님이 지금 마사회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번역한 외국 서적인데요. 201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팔지는 않습니다. 중고 서적에는 있는 것 같아요. 도박에 빠진 가족 구하기. 이 책을 저희는 이제 스터디 책으로 쓰는데요. 가족교육 스터디로.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스터디에서 제가 교육할 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이죠. 미국은요, 이 가족에 대한 배경이 와이프입니다. 그렇죠. 와이프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공동의존보다는 훨씬 약해요. 그리고 굉장히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냐, 이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, 교육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공동의존에서 우리 가족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중에 교육을 통해서 대리변제는 정말 이제는 확실하게 아시는데요.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밥 챙겨주는 거예요. 우리 아들 밥 챙겨주는 거, 먹을 거 챙겨주는 거. 예. 심지어는 그거를 안 해주는 건 방치 아니냐, 부모의 의무를 안 하는 거 아니냐, 이거에 대한 논쟁으로 모임에서 옥신각신 하시는 얘기도 있는데,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죠. 아니, 감옥을 가냐 마냐도 지금 신경 쓰지 말아야 될 판에 심지어는 집에 데리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.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이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요. 잘못된 구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중독자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에 처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, 도박자를 감옥에서 꺼낼 방안을 찾을 때, 또 그들이 정서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보듬어 줄 때, 여기서부터 핵심인데요. 자, 빚을 못 갚고 떼어먹어서 사채업자에게 두들겨 맞은 도박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호하는 그때, 이게 참 되게, 자, 이해가 되실까요? 빚을 떼어먹어서 누군가에게 이들에게 맞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상자가 힘들어서 이렇게 집에 누워있을 때 그 상처를 닦아주고 간호해주는 그 모습조차도 공동의존의 기준에 들어갑니다. 두 번째는요, 도박자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종족을 감췄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할 때, 이거 역시도 공동의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. 이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, 당신은 도박이 계속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. 번역을 하자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. 나가고 싶은 건 지 마음, 들어올 때도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, 이걸 허락해 주라고. 이해가 되실까요? 이걸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, 기준이 서야 그 기준에 대한 대처를 하실 거 아니에요. 그건 안 된다고요. 네, 그건 안 되죠. 며칠 전에 저희 센터의 실제 케이스인데 좀 각색할까요? 귀중품을 들고 도망갔어요, 아들이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은 그냥 얼버무리고 들어와도 되는 집이에요.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저는 이 가족 구조를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 거죠.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저에게 이제 상담이 들어왔죠. 어떻게 하긴요. 먹히든 안 먹히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. 일단 가족 간의 법적 고소는 어려워도 무조건 받아내셔야죠. 그 물건에 대한 금액만큼은. 그렇게 하겠다 의미를 전달하고 나가라고 하셔야죠. 어떻게 가족의 물건을 손대고, 그런데 불안해서 같이 도둑과 살 수가 있겠습니까? 그게 명분 아닐까요? 근데 그 말을 못 하죠. 그 말을 못 하는 배경들이 있죠. 그 말을 해도 먹히지 않겠죠.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. 그동안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겁니다. 영화 타짜의 고니를 보시면은 한번 이해가 빠르실 텐데, 그 고니가 결국은 우연한 기회에 도박에 빠져서 그날따라 서울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서 온 그 누나의 위자료를 훔쳐서 도박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비슷해요. 그런데 그 개념이 잡혀 있는 친구들은요, 어쨌든 그 충격에 내가 그것을 만회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그 자의식이 있어요. 저는 그러면 도박중도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상담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,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. 다시 그냥 들어갑니다, 밀고. 그리고 얼버무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징벌이 없다 보면 그냥 방에서 퍼져요. 아무 그 문제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걸 갖지 않습니다. 그러면 회복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고, 그런 가족 구조가 돼 있는 집은요, 그 구조를 제가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.
자,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족 구조가 잘못되면 왜 도박 중독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그 가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제가 들어가서 그 가족 구조를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, 정서적으로. 이 구조로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야 아들의 도박 문제 때문에 우리 집 가족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. 알게는 됐어요, 교육을 통해서. 그런데 나도 그 가족 구조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고 아들도 그 가족 구조에서 도박 중독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. 이해가 되실까요? 자, 오늘 저희가 스터디하는 이 책 중고 서적에서 좀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네, 가족 구하기, 도박에 빠진 중고 서적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. 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어렵지만 이런 걸 읽어보면 제 의미가 전달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